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물환경센터장 김명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김진영 교수님과 그리고 수원 하천교육 네트워크 간사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 지속기업 실무자분들과 함께 수원 4대 하천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식생과 생태계 위주로 조사를 하다가 올해는 좀 물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구조물 조사에 대한 조사를 지난 한 달간 병행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그 조사했던 내용에 대한 발제와 그리고 여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물길을 구조물 개선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잘 정리해서 앞으로 수원시 하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이재준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맡으신 중앙대학교 김진홍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를 또 맡아주신 경기연구원의 송미영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경기연구원의 이기영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함께 토론을 맡아주신 김상진 농어촌공사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신 황경희 수원시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이성훈 수안의 서촌 간사님 오셨습니다. 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범환 차장님이나 김지연 주인님, 최지명 코디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많은 촬영 장비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미디어 작당 협동조합 우리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그 토론회가 이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많이 함께해 주신 수원 지역 하천 활동가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재단을 대표해서 이재준 이사장님의 반가운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준입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의 양식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네요. 온라인 토론회도 이렇게 개최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김진홍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하천 활동가들이 함께 하천 구조물 정비 관련된 조사를 쭉 했었는데요.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협치기구인데요. 특히 물환경 관련해서 물환경 센터가 있어서 그 센터에서 4대 하천에 관한 여러 가지 생태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있는 그 구조물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는지 잘못 정비되어 있는지 등을 시민단체들과 쭉 같이 한번 돌았는데요. 그 돈 결과를 갖고 오늘 아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김진홍 교수님과 송미영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전체를 좌장을 맡아주시는 이기영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황경희 의원님, 이성훈 대표님, 또 김상진 차장님, 또 이인신 우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논의를 한 결과를 갖고 우리 재단이 최선을 다해서 수원의 4대 하천, 전국의 하천 정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는 각 10분씩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토론은 우리 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8분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모든 토론회가 끝난 후에 우리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 또 우리 활동가분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이후에 별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회는 12시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제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원 교수님부터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진홍입니다. 저는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걸쳐서요, 4번 동안 4대 하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수원 4대 하천을 보면은 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리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지방하천과 24개의 소하천, 12개의 저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민단체 분들이 조사한 구조물 리스트입니다. 4개 하천에 대한 구조물 리스트입니다. 대체적으로 교량을 비롯한 횡단 구조물, 호안궁, 그리고 친수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호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서호천의 하천수는 하류 쪽에 서호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처리수가 나오는데 그걸 펌핑을 해서 유지 유량에 의해서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데군데 늘어지면서 정체가 발생되고 수질 악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데를 보시면은 교량 하부임에도 음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돌망태를 이렇게 해서 식생활착을 기대했는데 음지이기 때문에 식생활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과다한 진입계단이라든지 징검다리로 인해서 식생활착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입계단은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되 높은 난간은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징검다리가 설치 지점은 흐름 단면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유속이 증가되고 와류 발생으로 침식과 식생활선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서호에 있는 어도 구조물인데요. 물이 이 어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도를 통해서만 흐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도를 철거하고 전체 폭에 걸쳐서 완만한 경사로 도를 설치해서 물고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호천의 상류에 지금은 아마 산책로가 설치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사한 당시에는 산책로를 설치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산책로 설치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찾아보니까 경기연구원 보고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최소 1.5m 폭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은 3m 정도를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동시에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시설이 필요하고요. 고수부지로부터 3분의 1 이상 떨어진 지점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5m와 3m를 평균적으로 할 때 2m를 순폭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순폭 2m하고 보행자 자전거 분리시설을 고려한 경계석을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행 도중 식생이 스치지 않도록 하는 여위폭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고수부지폭의 3분의 1 이상 떨어진 지점에 산책로를 설치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4.5에서 5.1m의 둔치 고수부지폭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폭보다 좁은 경우에는 산책로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천입니다. 그다음에 수원천은 잘 아시겠지만 도심 구간을 통과하는 전형적인 하천으로 복개된 구간을 열어서 복원된 하천이 되겠고요. 주변에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서 생태하천으로는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친수 위주 하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남수문이라든지 이게 화학문인가요? 이런 문화와 역사가 흐르고 있는 하천이 되겠고요. 이런 데를 보면 이제 단차가 이렇게 커서 물고기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하천 환경 보존과 역사적인 전통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어떤 동전의 양면인데 이걸 어떻게 잘 고려해야 되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는 수원천인 것 같습니다. 중상류 구간은 상당히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낙차공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차공을 보면은 단차가 크다든지 돌 사이를 콘크리트로 메꾸는 바람에 저서생물의 서식이 불가능하고 돌 사이에 수심도 확보되지 않아서 물고기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류 구간으로 가면은 하천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를 잘 유지 관리하면은 바람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너무 수원천을 했고요. 원천리천입니다. 원천리천은 중상류 구간은 그 LH에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약간 인위적인 것으로 조성을 했지만 그런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랑 부근에 있는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교랑 부근에 있는 이와 같은 옹벽 호안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식생활착이 가능한 호안공으로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 징검다리 근데 그런데 밑에 가 보면 이렇게 철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부식할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것도 철망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경 친화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구간에는 수원천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요. 난간이 상당히 높은 진입계단이 있고요. 징검다리 설치가 일자형보다는 저렇게 L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간격도 좁고 그래서 물 흐르는데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하류 구간 많은 쇄골이 되고 있고요. 주변에 이런데 훼손이 되는 바람에 식생 활착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류 구간으로 이렇게 보면 횡단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이제 고무버가 이렇게 있는데 기능을 상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도 보면 이 강락판이 있어서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는 상태고 이 흐름이 정체된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주변에 그 염료 그 공장에서부터 염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파랗게 돼서 이런 것들은 정말 수질이 악화되고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그 조성되어 있는 공장에서 이와 같은 오염물이 들어오면 안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판단을 시민단체 분들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보면 항상 물이 이렇게 일정한 그 수위로 이렇게 유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수 구조물이 닫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이렇게 못 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 농어촌공사에서도 와 계시지만 여기가 이제 그 농업용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보를 설치했는데 어도를 설치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이쪽으로 흐르는 바람에 물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어도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리고 보호 설치로 인해서 흐름이 정체되고 수질이 악화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천리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류 쪽인데요. 하류 쪽인데 이게 이제 하류 쪽으로 오면서 이게 기역자로 몇 번 꺾여집니다. 이렇게 그 이유가 이게 국도와 철도가 이렇게 되고 이게 아마 비상활주로인가요? 비상활주로가 있는 바람에 이 하천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서 여기가 이제 비행장이 있고요. 그래서 홍수대 흐름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지체되는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 홍수가 발생했던 이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원시가 만약에 비행장이 옮기게 되면 이걸 유로를 제대로 복원해서 물이 원만하게 흐르도록 하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황구지천입니다. 황구지천은 일반적으로 4개 하천 중에서 전원 구간을 통과하는 하천으로 도심하천의 특성을 지니는 다른 하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연성이 간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양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모래사주라든지 열과소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도 농어촌 공사에서 많은 이와 같은 그 구조물들이 횡단 구조물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물고기 이동도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 지점들도 과거에는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주택이나 산업단지로 변환되면서 목립 면적도 축소되고 농업용수 기능이 공급 기능이 상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걸 과감하게 철거를 함으로써 수질 악화를 방지하고 물고기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와 같은 행정구조물을 설치 이걸 철거하고요. 어류 이동을 위한 20분의 1 이하의 완경사로 돌 설치형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황구 지점뿐만 아니고 수원의 4개 하천 거의 대부분 지점에서 이와 같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천법에 보면은 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시행 규칙이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 체육시설들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설치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꼭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일자형으로 함으로써 물이 흐르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교량들은 조금 설치된 지 오래되었고 교외 공수위보다 아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치수의 지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설치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아주 딱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발제는 우리 송미영 경기연구원의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잘 보이시겠죠? 소개받은 송미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아까 김진원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말씀드렸다면 저는 왜 저희가 계속해서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를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하천이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고민을 했을 때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거는 이 두 가지입니다. 앞에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나 강을 복원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이 요즘 새롭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린 다음에 어떤 복원 방향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두 번째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걸 말씀드리자면 1번을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하천은 하천 서식지를 구분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물리적 서식지입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뭘 중심으로 했냐면 수질 개선하고 뭐 오염을 어떻게 개선하고 이런 걸로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물리적 서식지를 훨씬 더 강조를 하고 이때 우리가 가장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하천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사실 물리적 구조가 똑같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구조를 가졌고 상중 하류의 다른 모습의 물리적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지만 하천의 자연성이 실제로 회복된다라는 그런 하천 연속체 개념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횡단으로 보면 아까는 제가 종단으로 봤고 지금 횡단으로 보면 세 개의 중요한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는 물이 흐르는 저수로 그 옆에 물이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홍수터 그 바깥에 제방하고 그 고수부지를 포함하는 그 제방 경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는 보건생태학이라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어떻게 하면은 생태계가 조금 더 그 지속 가능하냐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 밑에 그림을 보시면 원래 생태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교란이 됩니다. 그 교란된 상태를 다시 복원할 건지 아니면 회복할 건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를 저희가 정하는데 그 정하는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센 거부터 얘기하자면 보전형부터 있고 보존형, 보호형 복원. 다음으로 유도형, 재현형, 창출형까지 있는데 이 전체적인 것들은 다 뭐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복원을 어느 수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이런 다양한 레벨이 있고
이 중에 사실 지금 현재 기술로 복원이 좀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사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 복원을 하다 보면 더 훼손이나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보존을 하고 나머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기술,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은 복원을 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도로 우리간 자연성 회복이라는 구상을 이미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강이라고 그래서 전략 목표 키워드 실행 과제를 보시면 이제까지 저희가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생태적이고 지속 가능성에 근접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제를 실제로 잘 들여다보시면 어떤 게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냐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그 강의 문화도 활성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하고 인간 중심, 이용 중심에서 조금 더 생태적인 고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기상 조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료만을 가지고 계속 해왔다면 앞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불확실성이 뭐냐 그런 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복원하겠다는 새로운 컨셉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노력들을 어떤 식으로 묶어내려고 하냐면 물순환 관리를 좀 더 집중해서 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책임지고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통해서 자연성을 회복해 보겠다는 말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 서비스 그러니까 강의 서비스이기도 하고 하천이나 이런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개념의 그 생태계 보전에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천명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여러 제도들이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 그중에 수생태계 건강성에서는 서식 및 수변환경 조사라는 거에서 이미 물리적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조사에 뭐를 하냐면 횡종적인 요소하고 교란 요소, 서식지는 어떤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여기 빨간색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사하신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 이해하듯이 제일 좋은 거하고 제일 나쁜 거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쁜 것들은 다 알 수가 있죠. 알 수는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느냐. 우리가 좋은 거를 보고 그거를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 중에 나쁜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녹조도 나타나고 생태계에 져서 그 서식처도 계속 파괴가 되고 근데 그거를 멈추기만 하면 사실 복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전문가들은 뭐 이렇게 멋지게 하는 말로 자연 기반 해법이라는 말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겁니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가장 잘 이해해서 그거를 자연에서 실제로 그 구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실제로 이제 학문적 분야에서도 나타났고 이런 적용이 일상적인 용어로도 이제 정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연을 그대로 이해한 다음에 가능하면 자연에 가까운 요소를 쓰자.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요소를 예전이라면 인공적인 요소가 싸고 그게 적용하기 쉽다는 이유로 썼다면 요즘은 조금 비싸고 적용하기 힘들어도 새로운 재료, 그다음에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쓰자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린 인프라라고 모든 시스템이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도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식생의 요건을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고려합니다. 저기 보시면 내건성부터 내염성까지 있는데 저게 다 뭐냐면 식물이 자라는 요건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기르기 쉬운 거를 먼저 해보고 안 되는 건 안 심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요건인지 생각해 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요건에 그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잘 자라고 생태적으로 복원이 되도록 유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 만약 이 얘기를 적용해 본다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는 건 수원에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뭔가를 설명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통행수단인데 통행수단에서는 교량부터 자전거 도로까지 다양한 그 통행수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꼭 해야 된다면 통행수단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통행수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많은 통행수단을 우리가 허용할 거냐 강에.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서로 다른 종류를 하고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김진원 교수님도 소개해 드렸지만 실제 법규에서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감정적으로 느끼시는 뭐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아? 아니면 왜 이런 거 한쪽에만 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해가지고는 하천정비에서는 그런 얘기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적 기준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전문가들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저런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를 고수부지하지 않고 제방 위로 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진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원 교수님이 타협점을 말씀하신 거였죠. 또 하나는 하천 공간 관리 계획을 할 때 이게 써 있는 기본 방향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들이 많이 써 있냐면 이 말만 보면 사실은 하천이 망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말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지구를 저쪽처럼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보전지구, 보건지구, 친수지구. 근데 보전지구나 보건지구에도 자전거 도로니 뭐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왜? 산책로가 중요하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이유로 저쪽에도 그런 걸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친수 그 산책로를 하는 순간 다른 여러 그 관련된 시설들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지구 구분해서 정하지 않는 이상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하천의 구성 요소 중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고 나쁘지만 우수토구라든가 인공호화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수질을 개선해서 오염물을 내보내야 되고 또 하나는 치수적으로 안정된 하천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중에 얼마나 보기 흉하지 않게 이걸 설치할 거냐, 냄새나지 않게 그거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차폐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냄새 안 나게 관리할 건지, 가릴 건지, 식물로 덮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는 사실 제일 하천에서 중요하고 유량이나 유속이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중요한 서식처인데 여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저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드렸죠. 좋은 예들. 근데 이런 예들이 수원에서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도심하천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도심하천에서 또 문제는 하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우리가 설득이 됩니다. 왜? 비가 올 때마다 뭐가 쌓이면 그 쌓인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홍수 때 다시 물이 넘칠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딥니까? 이때는 어떤 걸 우리가 또 견뎌야 되냐면 퇴적토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느 부분을 퇴적토 제거할 거냐 이런 세부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은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그거에 우리가 맞설 새로운 기준들이 필요하죠. 특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건 수목 제거 기준을 보여드린 겁니다. 수목 제거 기준의 대부분은 뭐냐면 치수 입장에서 수목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거 다 제거하자 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양버들이 아름다우니까 그거 좀 놔둡시다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는. 그럼 이 기준을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원하는 하천의 모습을 만들기가 힘든 겁니다. 횡단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저는 돕고 싶은 게 엔지니어들이 쓰는 말들에 대한 이해가 저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차공과 보 중에 하나 낙차공은 하천 내 치수를 보조하는 시설이고 보는 이수를 보조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적인 그 필요성이 있는 거는 보로 하는 거고 치수 목적에서는 낙차공을 하는데 그 용어들이 치수 안전도를 개선하고 수심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하천 환경 개선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시면 그게 되는 거고 안 하시면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처럼 하천 환경이나 건강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높지 않은 거죠.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소할 거냐 이게 또 다른 고민이죠.
그다음에 보를 이용할 때는 특히나 거기에 농민이 한 분만 있어도 그 보를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 바꿔나가야죠. 그 한 사람의 농민을 위해서 보를 두고 물을 뽑을 거냐, 아니면 보 말고 다른 수단으로 지하수라던가 아니면 하천의 강변수 형태로 물을 줄 거냐, 보는 없애고, 이런 선택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용어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보에도 고정보, 가동보가 있고 보마다 어도를 설치를 꼭 해야 되느냐, 어도가 작동하지 않는데 뭐하러 보에 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그보다는 이렇게 자연형 여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도가 적용되지 않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도 양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니면 역사경관하고 이게 부딪힐 때 우리가 그럼 역사경관을 보존하는 거에 더 무게를 둘 건지, 아니면 횡단시설물의 복원에 무게를 둘 건지를 타협하는 타협점에 대한 세부 기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제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유지용수 확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천을 어떤 식으로 모양을 만들 거냐를 결정하는 유지 유량하고 환경이나 생태적으로 필요한 유량을 제공하는 환경 생태 유량을 두 개를 가지고 아직도 전문가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기준이 아직 명확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실제 환경에서 보신 걸 가지고 현장 맞춤형으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하천의 물은 대부분 하수 처리장의 물로 채워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천의 물은 실제적으로 어디 깨끗한 빗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하천수 자체가 수처리 시설의 물이니까 처리수를 어떤 수준으로 처리하느냐가 하천수의 수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수를 어느 수준까지 재유용하고 수처리할 건지를 공공당국하고 사실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그 빗물 내려오는 쪽, 빗물 우수관로 쪽의 관로 유지관리라던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생에 대해서는 저런 개념으로 요즘 설명을 많이 합니다. 하천에도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하천의 식생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좀 뭐 이렇게 물이 닿지 않는 구간, 그다음에 물이 닿거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 아예 물이 닿는 구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서로 다른 식물이 분포한다고 본인들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정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저 가운데처럼 제시하죠. 저런 아름다운 하천이 될 겁니다. 근데 저게 제일 잘 되면 저 옆에 하천처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진원 교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하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저희가 선택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시설물 중에 제일 큰 거는 아까 제가 본 악차강을 설명드렸으니까 체육하고 문화시설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이 왜 그렇게 들어서냐면 이거는 주민 민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분들이 사인한 용지를 제시하는 한 하천을 관리하는 당국에서는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안 되니까 그 바꾸기 전까지는 어떤 걸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운동, 체육, 여가 시설에 대해서 자연 상태를 활용하는 시설, 아까 김 교수님 하신 고정식 구조물이 없는 거, 그래서 이동식 시설 위주, 연구 시설은 안 된다. 그다음에 투수나 자연 소재의 포면을 써라, 아니면 불투수면을 최대로 복원해라. 이런 조건으로밖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또 다른 거는 어떤 거냐면 하천에 체육이나 문화 여가 시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관점, 새로운 관점을 도입을 해야죠. 그거를 교육시키고 사람들로부터 그걸 이해하게 하고 그게 제방 위로 올라가서 있고 하천은 자연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또 싸우는 게 뭐냐면 사람도 동물 중에 일부인데, 생태계 일부인데 우리한테는 왜 우리 권리를 안 주고 생태계만 고려하냐, 이런 논점하고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타협을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수원시의 여러 가지 횡단 구조물이라든가 물리적 구조가 그 모양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는 분이 한 50여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참여하는 시간은 조금 이따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리를 다시 또 재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 정확하게 10시 50분에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줌이나 유튜브에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잠시 쉬었다가 50분에 다시 재접속해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의 좌장을 맡은 경기연구원 이기영입니다. 저도 사실은 수원시의 서호천 주변에 살고 있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역시 수원시답게 이 4대 하천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랑 이렇게 조사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천을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두 분 발제자님들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지금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론 순서는 황경희 수원시의원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후순위로 돌리고 첫 번째로는 김상진 차장님, 그리고 이성훈 간사님, 이인신 사무국장님,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자들은 한 8분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진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의 김상진입니다. 예, 먼저 앞서 발제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경기 지역 저수지 수량 수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저희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제 보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국가 어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좀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다 대외 공표가 돼 있고요. 이게 제가 과거에 이제 어도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하천에 있는 보호를 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꽤 오랜 기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데이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황구지천에는 한 13개, 서호천에는 11개, 수원천에는 이제 28개, 그래서 원천리천에는 한 3개 정도 이제 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이 중에서 현재 저희 이제 공사 시스템 쪽에 이제 공사가 관리하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통계를 한번 물어봤더니 이게 조사를 할 당시에 이게 이제 주인이 없는 보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보도 있고 보처럼 안 보여도 이게 이제 과거에는 보로 사용을 한 것도 있고 이제 해서 제가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지금 관리하는 보는 이게 한 30헥타에서 한 60헥타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 수혜 면적 이제 뭐 관계 면적이라고 하죠. 그 사용을 지금 농민들이 하고 있는 물입니다. 그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물은 이제 고이면 썩습니다. 이거는 그 불변의 진리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물을 고이게 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지금 사용하지 않는 그 농업용수 공급으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보는 그 하천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공사하고 이제 관리 그 지자체하고 이제 많은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저희 공사에서도 이제 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침전지 그리고 뭐 붓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의 그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제 저류하는 시설인데요. 이게 이제 보를 조금 이제 좋은 관점으로 보면 그 보가 있음으로써 상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이제 오염물질이 한 번 정도는 침전이 돼서 이제 걸러져서 또 하류로 조금 맑은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이제 보도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어도도 뭐 저희 이제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공사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이제 일반 회사에서 설치한 것도 있는데 지금 2010년 초반부터 이제 뭐 한 1년에 한 3억 정도 들여서 지금 어도 개보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없을 수는 없고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꼭 필요한 지역, 어종이 풍부하다든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돼서 이제 그 물고기들이 활용할 수 없는 시설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아마 올해도 이제 그러니까 경기 지역이죠. 올해도 경기 지역에 한 3개에서 4개는 이제 어도 개보수 사업을 이제 또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쪽 이제 수원에서도 이쪽 수원 쪽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곳에 그 어도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농어촌공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농어촌 공사 입장에서 농업용 보호하고 어도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수원시의 하천을 잘 알고 계시는 그 이성훈 수원 하천 유역 네트워크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김진홍 교수님 그리고 송미영 박사님 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선 김진홍 교수님이 우리 시민단체와 4개 하천을 발로 다 탐방하시고 좋은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 중에서 가장 귀에 와닿는 저기 산책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최소 폭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을 해주셨어요. 수원의 4대 하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4m 정도가 넣을 수 있는 하천의 폭이 없습니다. 4m가 넣을 수 있는 폭이라고 하면은 자전거 도로, 자전거 길, 산책로, 경계 구간을 포함했을 때 그 정도 폭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여유 공간이 없는데 지금 수원에는 산책로에 자전거와 혼용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이 되게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와 행정이 그리고 시의회와 그리고 도시재단이 잘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송명 박사님께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또 부드럽게 또 타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의 시민단체들은 많은 타협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행정이 잘못됐을 때, 즉 예를 들면 풀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에 여러 가지 구조물이 설치됐을 때 법을 밀어서 시민단체의 타협을 양보를 얻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예산이 우리 수원시에 쓰여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지 생태계만 보존하자고 하는 단체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많이 양보하고 타협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은 다른 단체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수원형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10년 넘게 꾸준히 행정과 타협한 결과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 내용도 들여다보면 물론 내용을 제가 한 글자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예상과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혹시 종이 쪽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료와 경험들이 매뉴얼에 잘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어도 같은 경우에도 수원에는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고기 종류가 어종이 해마다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물론 계절적으로 수질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와 계절에 따라서 어종이 많이 바뀌는데요. 평균 어종이 수원에서는 그냥 뭐 붕어, 잉어 정도로 보시면 그 정도 수위 깊이의 어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어도나 경사형 여울에는 잉어나 붕어가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다시 떠내려가는 경우를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재 노후된 시설에 대한 어도도 생태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그런 전문가가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어도가 설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도 깊이를 꼭 고려를 하고 평여울, 경사형 여울도 약간의 깊이를 줘가지고 고기가 좀 자연스럽게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왜 안 만들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원의 하천에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통합물관리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고 있고 수원에서도 하천 개념의 통합물과 하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구청마다 하천에 가하는 행위들이 다 다릅니다. 어제 한 얘기와 오늘 시행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타협을 하겠다고 하고 과업 지시를 받은 시행하는 업체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지시를 못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들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풀베기 하는 업자는 풀만 베지 왜 쓰레기를 우리가 주스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쓰레기도 제거할 것 한 줄만 적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 것조차도 과업지시서에 잘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들 간에 일을 해놓고도 서로 뭐 불만이 많이 생기게 되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지금 4월 초에 지금 또 수원의 4대 하천 풀베기 작업이 막 진행이 되는데 수원의 환경정책과에서는 유해식물을 제거하자고 조사를 하자고 그래요. 좋다 가자. 가니까 풀을 다 베버렸어요. 저희들한테 논의도 안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풀베기와 그다음에 지금 준수를 하는데도 지금은 어류 산란기입니다. 홍수 기간도 있고 어류 산란 기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만 배려를 하면 되는데 과연 누구의 중심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 아쉽습니다. 행정과 행정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에 고기 제발 알 좀 낳게 일주일만 넣쳐라 한 달만 넣쳐라 하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 이런 행정들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원천의 경우에는 당시 한 20여 년 전에 전국에서 최고 의미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라고 늘 자랑을 하고 많은 견학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30년 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노후가 됐고요. 돌망태라든지 돌망태 아래로 물이 다 흐르거나 낙차공도 이런 낙차공과 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거 생태 하천으로 이제 우리가 자랑할 때인가 이제는 대대적인 생태 하천 보건 공사를 한 번 더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주민과 합의하에 그 내용에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던 부분이 지금 저기 화홍문과 화홍문하고 그다음에 어디더라 화홍문하고 남수문 예. 그 남수원 보건공사 그 복층 구조로 해가지고 물이 흘러가도록 했는데요. 문화재 복원에만 중점이 돼 있고 추후에는 그 생태계 개념에 어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공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수원은 도심 하천이기 때문에 자연 하천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이 양보를 해야 되고 많이 인공 하천도 우리 생태 전문가들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형 하천이 도입이 되는 거죠. 자연형 하천에서도 조금 더 자연 하천으로 가기 위한 노력이 수원의 4대 하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준설 작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포크레인 작업이 아닌 진공 흡입 방식으로 물이 정체된 곳에 그런데 과밀한 식생을 제거를 하고 물이 잘 흐를 수 있고 썩지 않도록 조금 건강한 준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마지막은 지금 수원의 도시재단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중간 지원 조직의 큰 역할로 행정과 시민과 모두가 포함되고 하천 사랑과 아까 자연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 하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시 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답게 좀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사실은 저도 궁금한데 수원형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천 유지관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다음은 그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구조물 조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나가진 않았는데 잠깐 줌화면을 보니까 저보다 열심히 나가신 분들은 많은데 제가 부끄럽게도 오늘 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원천을 모니터링을 좀 했고요. 근데 이 토론을 함에 앞서서 우선은 우리가 지금 뭐 자연생태도 그렇고 물 관리도 그렇고 모든 이 환경 관련 이슈들이 기후 위기라는 큰 위기와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오늘 제가 하는 토론이 좀 수원시에 의미 있는 재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세계 자연기금에서 발표한 그 지구 생명지수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6년도까지 어류 개체수가 76% 세계에서 76%가 감소했다는 발표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의식에 맞춰서 EU를 필두로 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강에 있는 보들, 물을 막는 횡단 구조물들을 어쨌든 해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북아메리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고 거기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류 개체수가 26% 감소라는 수치를 보이면서 세계 평균과 굉장히 상이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어쨌든 미약하긴 하지만 그 보호 해체를 3,400여 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국가적 흐름에 따라서 수원시도 어쨌든 보호 해체, 횡단 구조물 해체라는 큰 기조에서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수원천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보호가 한 3만여 개 있는데 총장과 평균을 내보자면 한 870m당 한 개의 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원천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광교저수지에서 세터교에 이르는 한 6km 정도에 22개의 보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평균을 내보면은 한 250m 정도당 하나의 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수치죠. 그래서 어쨌든 횡단 구조물, 그러니까 뭐 수원시와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보호에는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횡단 구조물들이 굉장히 많이 물길을 막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횡단 구조물 해체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수원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마천입니다. 그래서 도로랑 그 상권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하도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그게 더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또 배경이 있자면은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은 수송이 제일 많고 상업이 그 다음인데요. 두 개를 합치면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큰 흐름에서 보자면 어쨌든 수원천의 구조물을 해체하는 것이 선중심에 하천에 있는 횡단 구조물을 해체하는 그것을 좀 넘어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원천 복개와 복원이라는 큰 시민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유역 관리까지도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2018년도에서 어쨌든 그 국가 물관리 일원화 계획 기조가 뜨면서 그 조직 개편도 있었지만 한 가지 또 중요한 지점은 선으로서의 하천 관리, 물 관리가 아니라 그 면으로서의 유역 관리까지도 이제 국가적 기조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수원이 수원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물의 그릇을 좀 넓히고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산책로로 쓰고 있다든가 자전거 도로로 쓰고 있는 곳 그런 곳들을 다 물의 공간, 하천의 공간으로 놔두고 제방 위에 있는 고수부지 정도는 저희가 지금 거의 도로나 보도로 쓰고 있는데 도로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한번 그 시민들의 산책로나 녹지로 조성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실험이 될 거라고 실험보다는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랜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체되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끊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그 종으로서의 그 물길로서의 관리가 아니라 면으로서의 유역 관리까지도 좀 가능해져서 아까 송미영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대로 홍스토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치수의 관점도 물의 그릇을 높이는 쪽으로 좀 더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환경의 의원님도 나와주셨지만 의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수원시에서도 만약에 좀 보고 계시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간사님께서는 그 횡단 구조물을 비롯한 선적인 하천 관리에서 이게 좀 더 확장이 돼서 유역 전체로 보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환경위 수원시 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환경위원회 환경위 의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한 달 동안 그 구조물 조사를 했을 때 2번 정도 참여를 좀 했었거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어요. 수원천을 갔을 때였는데 구조물 중에 하천변에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체육시설, 그다음에 하다못해 좀 넓은 구간은 광장까지 설치돼 있는 것들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또 그 구조물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또 포럼까지 연결되는 이런 지금 시스템을 해주신 우리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기 전에 메모를 좀 해왔어요. 하천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은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 보전하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앞서서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 그다음에 박사님 내용에 이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은 고향이 아주 시골이에요. 자연형 하천이죠. 또랑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도심 하천이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가고 사람이 먼저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분들이 행정하고 싸워가면서 이거 만들어달라 저거 만들어달라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갈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19년도 11월에 우리 이제 수원시 통합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회의를 또 여기서 했었죠. 더한파크에서. 그때 수량과 수질이 따로 관리가 됐는데 통합관리하고 이수, 치수, 수질, 생태기능, 이용 측면에서 분산 관리하던 걸 총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하겠다고 했고요. 시민의 만족도와 시민에게 가는 편익에 대한 지표들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저도 그 의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 앞서서 말씀 주신 이성훈 간사님의 의견을 받고 또 의회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서 수원시 아까 말씀하셨죠? 하천 유지관리, 수원형 하천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됐고 용역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오픈된 거는 없어요. 이성훈 간사께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포럼이 들어오기 전에 저 사실은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했거든요. 행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발주 중이고 지금 이제 시민단체나 전문가 의견 등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합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지난 회기에 통합 물 관리 조례에서 수질 환경과를 통합 물 관리 부서로 지정을 또 했거든요.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조례 개정이나 제정을 지금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 의회가 저를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수원시 도시종합발전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2040 기본 도시계획 안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좀 저도 좀 담아낼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수원시 의회 이름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좀 종합적으로 해서 제안을 좀 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하천에 대한 욕구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산책로를 만들어 놓으면 반대쪽도 만들어 달라. 연결이 안 됐으면 교량으로 해달라. 어르신들이 저 하천을 건너가기 어려우니까 또 교량을 만들어 달라 해서 지속적으로 소형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용자들의 생각하는 부분의 갈등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설치가 되기 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을 좀 오래 거쳐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지속적으로 지금 전문가분들께서도 얘기하고 시민단체나 관련된 네트워크에서는 행정에다가 요구를 하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주는 제안을 하는 그 주민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거쳐갈 거냐가 또 숙제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도 계속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수원시 의회가 행정에 좀 얘기를 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인 테두리에서 안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저희도 그런 데에서 주민들께 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 선출직들의 그 위치가 사실상은 종합해서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주민분 의견으로 좀 이렇게 많이 기울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도 앞서서 이성훈 간사가 환경정책과의 풀베기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면 서로 미리 좀 협의를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겠다. 이거는 지금 19년도, 20년도, 18년도부터 계속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들인데 한쪽은 풀을 베지 말라 그러고 한쪽은 뭐 유해 동물 건드리지 않으면은 물지는 않는다는 뱀 나왔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하천이 살아있다는 거를 장점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깨끗이 배달라. 그리고 오늘 그 지적한 유해식물에 관련해서는 서호천 관리하고 있는 장안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년에 걸쳐서 나오면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유해식물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 베면은 다음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거를 유해식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우선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청 관리를 하려고 하는 장안구 행정이 저는 맞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곧 뭐 예산이 수반되니까 저한테 좀 요구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어쨌든 본연의 역할, 하천의 본연의 역할,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을 좀 행복하게 가져가는 데에 대해서 선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서 주신 의견들은 제가 충분히 행정에도 의회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고 또 적용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수원형 하천 유지 관리 매뉴얼이 지금 발주 중이군요. 네. 제가 의원님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의원님께서 뭐 조례 개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도시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도시에서 하천이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하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 들었는데요. 특별히 그 토론자들이 발제자에게 질문을 한 그런 내용은 못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으시면서 아마 발제자 두 분이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김진홍 교수님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원형 하천 유지 관리 매뉴얼이 지금 용역 중이고 이게 작성 중이라는 얘기는 참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간사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풀베기 이 풀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그 제가 이제 강살리기 네트워크 관여되면서 일본하고 이제 계속 한일 교류를 이제 같은 시민단체 그 강살리기 운동을 이렇게 서로 들어보면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풀 쪽이 어떤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자꾸 풀에 이게 걸거쳐서 뭐 무릎이 상한다든지 그런다고 풀을 배달하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본도 이제 우리보다는 그 생태하천 개념이 좀 더 빨리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민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생 관리를 생태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이성훈 간사님 준설 그 어류 산란 기간 겹치는 문제 잘 얘기해 주셨고 이건 서울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랑천에 흰문물대사가 있는데 멸종이 2급인데 지금 이제 막 4월 말에서부터 5월 달은 막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식처가 다 파괴되고 그래서 계속 제기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 횡단구조물 해체라든지 2차원 측면에서 하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이렇게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주민분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구조들 아니면 어떤 인위적인 그 것들을 저희가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돈이 여러분들의 세금에서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건 그거의 어떤 적정 수준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가능하면 돈도 조금 덜 들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자연적인 형태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지,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인 어떤 편리성 위주로 이걸 하다 보면 모든 게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하천 하나에 예를 들어 몇 억씩 들여서 해마다 유지 관리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수원의 경우만 해도 하천이 뭐 한두 개도 아니고 그 하천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또 시설물들이 한두 개도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많은 돈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득을 하다 보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토론자와 발표자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이제 나누었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온라인상에도 그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접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11시 50분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기 그 소개를 해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기 그 소개를 해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계속 나오네. 간단하게 자기 그 소개를 해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셨.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자기 그 소개를 해주시고 그 질문을 해주셨. 네, 먼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데 조금 줌으로 중계하는 거는 한 15초 정도의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 스피커로 트니까 이제 그게 좀 혼선이 된 거고요. 먼저 글로 먼저 질문 드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혹시 가능하면 영상으로 질문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수원환경연합의 그 환님이 환경의 의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하천 관리가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 간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시민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서 혹시 시에서는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은아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법적 테두리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 자료가 없어서 수용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와 함께 그 물과 관련된 모든 부서에게 통합 물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경옥 형기 환경연합에서 저희가 법을 개정하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지자체의 법적의 효력이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그 다른 걸로는 이제 환구지천의 모든 보는 물고기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환구지천 보가 재기능을 하고 있는지 농어촌 공사에서 점검할 계획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그와 함께 물을 빼거나 채울 때 수원시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에 물을 전부 빼버려서 물고기가 폐사하거나 펄조개가 다 드러나서 폐사하는 경우가 자주 보였습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여기 현재까지의 글로는 이렇게 질문이 주셨고요. 그 외 여기 답변 후에 한번 영상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에서 지금 접속이 됐나요? 아니면 이거부터 미리 답변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질문이 한 5가지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발제자나 그리고 토론자 중에서 좀 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 환경위 의원님한테 또 질문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답변하시고 혹시 또 관련된 것들 5개라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 뭐 시민들께 어떤 행정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지금 여기 간사님도 계시고 유역에 또 사무국장도 계시고 여기 지금 많은 지금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들으려면 우리 지금 공무원도 사실은 여기 줌에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해주시면 좋긴 한데 제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에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원시는 수원 우리 네트워크하고 같이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체험관 두드림이라는 그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시민들과 그다음에 학생들 참여를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원이라는 그 환경교실 그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운영 횟수가 많고 인기가 많아서 사실은 차량을 더 증차를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했었는데 어떤 예산 수반의 문제로 좀 문제가 있어서 확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통해서 많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서에서도 그런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들과 얘기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업하고 영향이 있었을 때는 약간의 이제 갈등이 생기고 거기서 타협점을 찾는데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 이거는 뭐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문제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걸 또 느끼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견을 주시면 저도 충분히 그 의견을 받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호하고 관련돼서 농어촌 공사 쪽에도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요.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환구지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오늘 그 얘기 나왔던 이제 뭐 서우천, 수원천, 원천리천 이제 이 3개 천이 결국은 환구지천하고 합류가 돼서 이제 그 물이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뭐 솔직히 제가 이제 그 어도 관련해서는 저희 그 담당 부서가 또 따로 있고 제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토론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가 100%는 아니어도 지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호 지금 상태라든지 이제 그러한 그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그 보호 그 개보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 다른 질문하고 관련돼서 이 답변 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 통합물 관리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는 내용을 얘기하셨네요. 제가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생태하천과하고 하천관리과 치수 담당 부서하고도 이게 서로 잘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물 관리, 수량, 수질, 수센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공무원분들이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너무 먼 길이라 그거 말고 가까운 길은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제 이런 거에 꼭 답을 해야 된다면 뭐 지름길은 없는데 원래는 지름길을 뭐 꼭 제한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하고 계신 게 지름길 중에 가장 그 최선의 답이에요. 뭐 매뉴얼도 함께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가고 의원님하고 협력도 하시고 재단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근데 여기서도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물이나 하천 관련 일이라 그래서 물하고 하천 관련된 부서하고만 일을 하지 말고
수원시에서 제일 힘이 센 부서 누굴까? 정책기획관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기획과의 그 업무를 통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나눠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의 문제 중에 몇 개, 예를 들어 한 10개를 만든 다음에 그 10개를 통합하는 방법이 뭔지를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나 그 체크리스트가 사업의 예산의 기획부터 예산 배정, 그다음에 추진 과정 이 각각의 레벨에서 진짜로 그렇게 작동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요구를 하실 수 있고 그 체크리스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거를 평가하게 하시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순환하게 하고 이렇게 행정에서 쓰는 강력한 수단을 물하고 이 치수 분야에도 써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쓰려면 뭐가 작동돼야 되냐면 시장님을 비롯한 의사결정자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 업무를 가장 힘이 센 부서를 통해서 그 업무를 내려야 됩니다. 그거를 요구하실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 협치와 이해, 공감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답답하신 게 있다면 한 4-5개는 저는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그렇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조정 권한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자로 질의한 것들에 대한 답변은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온라인 상에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영상상으로 딜레이가 있어서 글로 해서 질의 응답 받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그 후에 이제 2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는 하천의 유지 관리의 대표적인 것은 풀베기와 준설인데요. 10여 년 넘게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풀베기와 준설에 대한 협의를 거치지만 현장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방식은 같습니다. 따라서 업체에게 과업지 시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의견은 모든 분야의 초점은 수원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SDGs의 발전 목표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2가지 추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질의보다는 의견 코멘트. 혹시 이 코멘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뭐 행정이 지금 여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관련 부서가 같이 좀 참여를 했었더라면 좋았었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앞서서 토론에서 우리 이성훈 간사께서도 가업지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사하는 기능에서 좀 들여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꼭 지금 여기 안 들어오신 행정과 같이 좀 소통을 해서 계속 지켜지도록 제가 역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제 질문하고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답변 순서를 거의 다 마쳤거든요. 사실은 이 수원시에서 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4개 하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원시처럼 이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천 관리에 나서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아까 저도 좀 수원형 하천 유지 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도 좀 약간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하천에 대한 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는 앞으로는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던 차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 토론자나 발제자 분들? 예. 예. 수원에 살면서 수원 자랑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수원의 행정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열려 있고요. 많이 참여할 기회가 많습니다. 수원의 주민 참여 예산제,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주민들이 많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10년 정도 저도 시민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낸다고 그걸 다 반영을 해줘야 될 일인가. 지금까지 고민한 일들이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개선된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부분을 행정과 의회에서 잘 조율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지속 가능한 물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구조물 개선 방향 모색과 관련된 물환경 온라인 포럼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